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중간고사 앞두고 기출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강 1단원 기출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단원은 고지도 정도만 좀 암기량이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고지도 문제네요. 지도 3개 나와 있고 조건에 따라 A, B, C 찾는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번은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죠. 바빌로니아의 점토판 지도고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려졌던 천하도죠. 예. 전설이나 신화에 가까운 지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은 이슬람권에서 만들어졌던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도 놓고 조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원전에 제작된 지도는 바빌로니아 지도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메카가 지도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거 이슬람교의 세계관이 반영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천하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 찾아보면 A, C, B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어렵지 않게 바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요건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뭐 출산의료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적합한 국가 A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인당 GDP는 낮을수록 점수가 높네요. 그죠? 1인당 GDP는 색깔이 연할수록 점수가 높고, 그다음에 도시화율도 낮을수록 점수가 높죠. 그리고 출생률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1인당 GDP와 도시화율은 연한 색깔, 출생률은 짙은 색깔이 점수가 높게 산정되겠습니다. 자, 이거 문제 정확하게 풀려면 그냥 A, B, C, D 쫙 놓고 이제 점수 세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놓고 점수 세보죠. 자, 첫 번째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점수가 높으니까 색깔대로 가보면 1, 3, 2, 3점이네요. 그죠? 연한 색깔에 3점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화율 가볼까요? 자, 도시화율 같은 경우에는 A는 가장 높으니까 1점, B는 3점, C도 3점, D도 3점, E는 2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생률은 높을수록 색깔이 진한데요. 높을수록, 그죠? 색깔이 진할수록 점수가 높은데요. A는 1점, B는 2점, C도 2점, D는 3점이네요. E는 2점입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제일 높은 거는 D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각각의 나라 이름을 맞추도록 된다고 했죠. 자, 요럴 때 우리 백지도와 함께 외웠던 나라 이름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 이집트입니다. B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C는 케냐고요. D는 탄자니아입니다. 아, E죠. E는 탄자니아고 우리 정답에 해당되는 D는 우리 백지도 때 따로 외우지 않았죠? 우간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우간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 상당히 어렵다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위도 경도 보고서 대략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출제 의원들의 어떤 의도였다면, 우리가 세계지리를 열심히 공부했고, 백지도도 외웠다면, 나라와 다나라 정도는 나라 모양만 보고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 다나라 어떤 나라들인지 한번 유추해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의 위경도가 그 북이 9도니까 적도 근처네요. 그죠? 적도 부근에 동경 7도니까 본초 자오선 근처기도 해요.
자, 적도와 본초 좌우선 부근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가 세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영국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올 거예요. 영국을 지나가는 본초 좌우선에서 적도 쪽으로 쭉 시선을 아래로 옮기면 아프리카 서부가 딱 눈에 띕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이제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생겼잖아요. 예, 선생님 지도를 잘 못 그립니다만은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예, 적도선과 이 본초 좌우선이 만나는 지점이 야 요런 식으로 좀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어떤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무 지도를 못 그려서 지워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나번 나라는요, 남섬과 북섬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반구에 위치하네요. 남이 41도고 그다음에 동경 174도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있죠. 우리나라보다 더 동쪽에 태평양상에 남반구 40도, 남이 40도에 떠 있는 섬, 요 정도는 우리가 지도만 보고도 알아라 이런 출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뉴질랜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북위 45도에 이제 수도가 있고 서경이네요. 그죠? 서경 75도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땅 모양만 보고도 이건 캐나다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 예, 요 정도 이렇게 놓고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가 나라가 어딘지 인구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인구가 2억에 가까운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나이지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갔을 때 이 나라가 나이지리아임을 그때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알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서아프리카에 인구 많은 나라 이 정도만 갖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기억은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한다. 예, 이건 공간 정보죠. 그다음에 니은은 원격 탐사. 인구는 원격 탐사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직접 다니면서 센서스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나 아프리카에 속한다. 예, 요게 정답이겠죠. 자, 우리가 이게 정답인지 모른다 해도 4번과 5번이 틀린 걸 알면 이제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을 텐데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가는 면적이 92만 3천 어쩌고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이거보다 10배나 크죠. 다는 10배나 큰데 인구는 가번이 훨씬 높아요. 그죠? 그래서 가번이 거의 2억에 가깝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당연히 가가 더 높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나다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 있다. 우리가 인도양은 인도 아래쪽이라 그랬죠. 인도보다 아래쪽 바다라 그랬는데 뉴질랜드는 전체가 다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럽 쪽으로 향하는 바다는 대서양, 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바다는 태평양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도 틀린 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걸 몰란다 해도 3번 정도를 우리가 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 수는 있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예, 고지도 또 나왔네요. 한번 보죠. 자, 가는 천화도네요. 나는요, 요게 우리가 잘 보면 그 아메리카 대륙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유럽도 희미하게 나와 있는 요거 항해를 위한 지도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네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풉시다. 자, 가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죠? 동양에서 있는 전통적인 지도는 거의 요게 이제 인정받고 있죠. 동양에서 만들어진 고지도 중에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지도들은 다 요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는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의선이 직각으로 교체해서 나침반을 놓으면 일직선으로 항해할 수 있는 지도다라고 했어요.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동양에서 처음 제작되었다. 메르카토르는 네덜란드에서 제작됐고요. 가와 나는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돼 있다. 예, 가는 거의 상상도라고 했어요. 아메리카 대륙은 없고 무슨 여인도라는 둥, 신선도라는 둥 뭐 이런 데가 있죠.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예, 세계할 때 지역화 전략. 솔직히 말해서요, 이 지역화 전략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쉬워집니다. 예, 한번 보죠.
자, 무엇의 사례 하면서 포르투를 상징하는 이 지역의 도자기 색깔인 아술레주에서 착안한 포르투라는 그 도안이 있습니다. 포르투 이 색깔이 원래 이게 흑백으로 인쇄되는데 이게 원래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줄레주 색깔을 표현한 그죠? 요런 사례입니다. 자, 요게 뭔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유는 특정 마을, 특정 도시 또는 지역 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농산물 및 식품을 표시하여 보호자. 아, 이 지역에서 생산된 거구나. 그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깜파니아 지방에 있는 모차렐라 디 부팔라 깜파니아라는 요런 브랜드는 치즈가 이제 그 깜파니아 지방에서 생산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뭔지 각각 찾아보면 자, 가버는 지역 브랜드와 지역의 상표를 붙이는 거죠. 지역의 상표를 붙이는 지역 브랜드와이고 나버는 이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지리적 표시제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도 거의 이제 주워 먹는 문제에 가까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서 풀어봤는데 살짝 쿵 어렵기도 했을 거예요. 뒤에 있는 지역 지리를 전부 배우면 문제가 쉬워질 텐데 우리가 1단원의 지식만 갖고는 요걸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이 지역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다양한 민족과 언어 집단이 따라 여러 국가로 독립되었다. 특히 유럽 문화, 건조 문화, 동양 문화가 접하는 문화적 점이지대. 우리가 점이지대라는 말은 배웠었죠. 여러 문화가 한데 섞여서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 지금도 다양한 세력의 영향이 공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사막과 스텝, 건조하군요. 이 나타나며 텐산산맥 주변에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다 하면서 A, B, C, D, E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알아봐야 될 힌트 중에 하나는 유럽, 건조, 동양 문화가 함께 섞인대요. 자, 여기가 유럽이죠. 예, 지금 동그라미 친 데가 유럽, 네모 친 데가 동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조 문화라는 게 이제 이 주변을 다 건조 문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요런 것들이 섞여 나타나는 지역은 사실 이렇게만 봐도 직관적으로 C이기는 합니다. 자, 직관적으로 C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우리가 세계사 배운 친구들이라면 소련이 붕괴하면서 다양한 국가로 독립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과거에는요,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연합국가가 있었어요. 소비에트 연방 국가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분할되면서 이 소련의 거의 본체에 해당되는 러시아와 그 밖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뭐 조지아,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하는 카카스 3국,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라리라고 해서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에라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이제 발트해에 위치한 발트 3국.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스탄 나라들이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스탄 나라들 중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여러 스탄 나라들. 예, 아프가니스탄 제외. 예, 이 나라들이 다 소련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 나라들이 싹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들을 찾자보자면 우리가 중앙아시아 스탄 나라들 있는 C가 바로 요 해당 지역이겠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소련 붕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국가들 같은 경우 우리가 필수 암기 사항은 아니고요. 혹시 세계사를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됐다 하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세계화 시대의 이제 지역화 전략인데, 자, 요것도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지역화. 야, 지형을 가지고도 지역을 만들 수 있대요. 카자흐스탄은 콜사이 호수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트레킹 코스를 개발했다. 어쩌고저쩌고. 자, 그 다음에 콜사이 호수에 전자 지도가 나와 있고 위경도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가가와현에 대한 얘기네요. 가가와현은 우동현이라 불릴 만큼 우동이 유명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동에 대한 이런 그림도 나와 있고 자기네 브랜드와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보를 보죠. 기억은 종이지도보다 특정 지역의 확대 축소가 용이하다. 예, 기억은 전자지도잖아요. 전자지도는 예, 확대 축소 이런 게 유리하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지리 정보 중에 속성 정보다. 예, 요거는 여러 번 나오죠. 예, 위도와 경도는 공간 정보고요. 그다음에 리을은 지역 브랜드와의 사례이다. 예, 우동현이라고 써 있네요. 우동현이면서 우동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지역 브랜드의 사례고요.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 자, 적도와의 최단 거리 북위 42도네요. 자, 여기는 북위 34도입니다. 적도는 0도죠. 적도는 0도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가깝겠어요? 0에서 더 가까운 값. 일본이 더 가깝죠.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입니다. 자, 1단원은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곧 3단원 문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